아카데미. 저번 시간에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거죠. 그러면 투자형 상품은 그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는 건데, 그러면 투자형 상품에는 아까 특징이 첫 번째로는 수익이 좋다, 두 번째는 유용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가능성을 믿고 투하해야 된다, 네 번째가 시장 상황의 변동을 많이 느낀다. 그 네 번째인 시장 상황의 변동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투자 원칙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식시장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거는 저희 채널에 주식시장의 상황에 대한 채널이 있어요. 링크 걸어놓을게요. 자, 그런 부분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한 번은 오를 때가 있지만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오르면 한 번은 꼭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내려가면 또 계속 내려갈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언제나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게 주식시장의 특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까요? 제가 한 15년, 4, 5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게 투자 심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심리에 의해서 그 회사의 가격이 싼가? 아니 비싼가? 혹은 더 갈 것 같아? 또 떨어질 것 같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자산 배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분산 투자인데요. 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색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혹은 종목 성적에 따라서는 아주 미미해요. 근데 얼마만큼 자산 배분이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뗄 때 국내, 해외 혹은 자산군, IT 쪽이나 아니면 컨슈머 쪽이나 다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적정 가격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어떻게 일정 금액이 나와서 그 기준가가 혹은 주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묵묵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적립식 투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평균 단가, 주식이 내려가면 어떠냐면 평균 단가가 내릴 수 있고요. 주식이 올라가면 수익을 나는 구조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 투자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투하하는 데 있어서 만약 2년 이내에 쓸 자금이라면 투하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아주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투자의 그 기간을 한 3년 이상 혹은 10년 이하로 넓게 잡으면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목표 수익률 내기, 그 네 번째는 리밸런싱, 자산 재배분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엄청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투자의 진짜 근본적인 원칙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있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비쌀 때 사고요. 쌀 때 팔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네, 그거를 경험해 보시면 알겠는데, 자, 그래서 A 자산가와 B 자산가가 있는데요. 둘 다 100억 자산가라고 치고, A는 주식에 그냥 투입을 했다면, B는 자산 배분,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나누어서 6대4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잖아요. 자, 올랐을 적에 A는 엄청 좋을 거예요. 한데 B 그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올랐지만 채권은 그대로겠죠? 자, 이때 6대4라는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재배분, 리밸런스가 시키는 거죠. 어떻게? 주식을 빼서 채권으로 돌려놓습니다. 자, 수익이 낮기 때문에 빼서 돌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이 났는데 왜 빼? 더 넣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또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주식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이걸 반복하다 보면 A 자산가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했을 때 그대로 내부는 그냥 원금이 되지만 B는 자산 배분만으로도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산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자산 재배분의 어떤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산 재배분의 효과를 더 뛰어넘는 시장 상황별로 그 배분 6대4를 2대8, 8대2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투자 원칙서 화면 보이시죠? 네. 펀드는 최소 몇 가지? 저는 3가지 정도로 분산해서 갖고 갑니다. 지역별로, 섹터별로, 투자 형태별로 철저하게 분산 투자합니다. 그리고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달 얼마씩 투자했을 때 나누어서 하고, 특히나 위험관리는 CMA 계좌에 정기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뭐 10%가 되면은 펀드는 20%, CMA 계좌는 지금 현재는 1%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관리하는 거고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률이 발생되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투자 비중에 따라 부분 환매하여 이익을 실현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투자 비중에 따라 추가 투입을 한다는 부분. 그래서 평균 단가를 저렴하게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 관리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해당 목표가 달성되면 바로 환매하기 전에 상의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기대 수익률이 플러스 되었을 때 환매를 하고 마이너스 될 때는 추가 투입을 할 때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하는 그 정재무 설계의 부분들은 밴드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특히나 특이한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투자 원칙서를 작성하고 요대로 이행하시면 돈을 자연스럽게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뭐 정재무설계 밴드에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대처인데 요거 안 하셔도 1번, 2번, 3번, 4번 4가지만 하셔도 돈을 버실 수 있어요. 시장 상황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주식과 거래량과 현상을 제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재무 설계의 시장 상황별로 투자 원칙은 이렇게 주식과 채권의 비중 그리고 구분하면 추가 투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도 투자를 할 때 흔들림 없이 내가 원하는 자금이 모일 때까지 차분하게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원칙을 지켜서 나가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이 원칙은요 그 가능성을 자금을 믿고 투하하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확실할 때겠죠.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이 원칙대로 난 했어 근데 나는 망했어 이런 경우는 그 가능성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주식이나 자 이렇게 투자 원칙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투자 원칙서에는 이대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놀라셨죠? 자, 어떤 경우냐면 그 가능성이 확실하면 이 원칙대로 하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이 아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원칙으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초보자는 원다 펀드나 병leg 쪽으로 하시는 것. 펀드는 단기 3년에서 5년 그리고 10년 정도 이상 되는 거는 병leg으로 관리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주식은 내가 그 회사의 가능성을 믿고 투하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가능성을 체크해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투자 원칙은 가지고 심리가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네,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아마 많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는 게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투자 원칙서를 잘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품이 펀드예요. 다음 시간에 펀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